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애국동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 의사회 이동훈 회장님을 모시고 건국 72돌, 광복 72돌 8.15 행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요번에 그 8.15 행사가 외대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만은 코로나를 이용한 정치 방역, 사상 방역, 그리고 서울시 고시 등을 이용해서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냐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에 참 정말 8월 15일 민족의 최대 국경일인 광복절날 문재인 정권은 어떤 독재 정권도 하지 않았던 8월 15일 날 서울 시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정치개업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식도 못하고 아무런 행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을 서울시청의 일개 공무원 명의로 8월 13일 날 모든 단체에 그것을 살포를 해서 국민의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다 기각을, 6시, 저녁 6시 판사가 퇴근하는 시간까지는 다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8월 15일 날 국민들이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나오면 다 범죄자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주장을 했는데 밤 10시, 밤 11시 돼서 정말 밤 12시를 조금 앞둔 시간에 8월 15일 밤 12시를 조금 앞둔 시간에 우리 광복절 같은 드라마 같은 사건으로 법원에서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판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날 개미새끼 한 마리 광화문 광장에 들여놓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서울경찰청장, 문재인 정권의 이 악의적인 계획은 망하고 그 광화문 광장이 국민들로 가득 차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8.15 날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차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집회 신고를 제대로 받아주고 통제된 식으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집회 책임자가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한 것도 좀 거리도 두고 또 마스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해서 오히려 그 참 잘 될 수 있었는데, 요번에 그 26건이나 단체들이 전부 다 집회를 하겠다고 냈는데 오직 그 100명, 3,000명만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국민들이 오히려 저 방역 체계를 갖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또 법적 투쟁을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0개 단체인가 뭐 7개 단체가 했는데 그 중에 2개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해운대 놀러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광화문에 제발로 걸어놓은 국민을 문제 삼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이 헌법 자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 지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난다면 국민들은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느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장에서 기념식도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를 핑계를 대는데 박원순이 분향소는 시청에서 2만 명 이상 조문객이 모여서 그렇게 하게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3,000명 이상이 실내 밀폐된 공간에 안전거리도 두지 않고 빡빡하게 그렇게 집회를 하게 하면서 실내 집회를, 야외의 그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이 정권이요 3.1절 행사도 못하게 했습니다. 3.1절 때도 코로나 핑계대고 3.1절에 대규모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3.1절 모든 집회를 금지시켰죠. 우리가 3.1절 날 집회를 못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8월 15일 되니까 또 없던 코로나가 갑자기 또 없던 코로나를 핑계 대면서 야외에서 참고했죠. 네. 야외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없습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라도. 그런데 정말 이런 거짓 방역 어떻게 감히 대한민국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는 이런 발상을 서울시 공무원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치 겸영을 선포한 것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언론의 태도도 상당히 참 저희들 불만이 많습니다. 집회 도중까지는 100명이 집회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났다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참 긍정적으로 하다가 항상 그 8.15 집회 끝났을 때는 국민들이 왜 분노해서 이렇게 많이 걸어 나왔는지, 국민들이 지금 발을 묶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광화문에 온다는데 그것을 막는다든지, 또 코로나 방역 이걸 가지고 핑계를 대 가지고 뭐 확진자가 어쩌고 저쩌고 검사를 받으라 뭐 또 전담팀을 꾸렸다 하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광화문에 100만 이상이 나와서 그렇게 분노를 하고, 그 비가 오는데도 참 어떤 연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광경을 보고 훌쩍훌쩍 울면서 연설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어쩌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일이요 광복됐던 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는 자리가 되도록 이 만든 책임, 이런 것은 하나도 보도하지 않고 오히려 뭐 마스크를 뭐 3분의 꼈느니 안 꼈느니, 오히려 100명 하니까 여러분들 보셨지만은 다 나가고 100명만 딱 들어서 원칙적으로 집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 언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언론이 본질을 훼손하고 정말 언론이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좌파들은 100명, 200명 모여도 진보단체를 안 그러고 국민이라고 부르면서 이 국민들 100만 명이 모인 것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모였는지, 우리가 애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마음이 상해서 찾아왔을 때, 야, 너 왜 세수 안 했어? 왜 슬리퍼 안 했어? 이게 아니잖아. 애가 왜 찾아왔는지. 이게 본질이잖아. 이 본질조차도 왜곡하는 이 잘못된 좌경화된 언론, 양심을 버린 언론. 제가 오늘 또 기자회견장에 수많은 공중파 기자들 왔을 때 당신들 초등학교 나왔으면 알지 않느냐. 지금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정말 국민들의 100만 명의 상한 마음은 오간데없고 코로나 정치 거짓 방역 이것만 정부의 땡전 뉴스처럼 하고 앉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나왔으면, 국민들의 건강을 정말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게 하고, 국민들이 정말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는, 이게 정부가 관리하고,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좁은데 사람을 막 몰아 넣어서 막 사람이 막 신체 접촉이 대량으로 일어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시행한 경찰청장과 서울시장 직무대행은 정말 정권 바뀌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요번에 참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일어난 홍수 대책이라든지, 4대강 문제 이런 등등, 특히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은 전 국민이 지금 피해자가 되고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 임대하는 사람과 임대를 놓는 사람을 분리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피해자는 모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 목에 칼이 돌았다는 것을 안 국민들이 그야말로 벌떼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주요 언론들이 집중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참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고 못마땅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해줘야만 이 나라가 바르게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요번 이 집회 끝나고 난 뒤에 뭐 전담팀을 꾸렸다, 강제 검찰을 받아야 되겠다,
자가격리를 시킨다 해가지고 특히 그 제1사랑교회를 집중적으로 신천지처럼 보도하고 선포하는데 과연 그 자가격리 기준은 어떤 겁니까? 국민들이 좀 그러니까 소상하게 좀 알아야겠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을 자가 격리라는 게 2주간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격리를 시키는 거죠. 2주간 격리 당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1주가 넘어가면 막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가 격리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 그런데 이 엄청난 2주간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정치 방역을 해서 국민을 강제로 감금을 하는 이런 일을 하면은 여기는 이것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15,5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5,5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모든 그 사람이 갔던 장소에 모든 사람을 자가격리했습니까? 모든 그 사람이 갔던 식당의 사람들을 검사를 강제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비그나 네로, 오페라의 유령, 서울시 박원순이가 교회 예배는 못 드리게 하면서 보장했던 오페라의 유령에서 배우는 마스크를 쓰지 못하잖아요. 배우 두 사람이 3시간 동안 마스크도 쓰지 않고 코로나 확진자로서 비말을 쏟아냈을 때 그 밀폐된 공간에 실내 관객 8,500명한테 어떤 검사도 시키지 않았고 자가격리 조치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령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에 확진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저 오페라의 유령은 배우라서 마스크를 벗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있었던 오페라의 유령은 검사도 필요 없다고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사랑제일교회는 저는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그 다음에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이재명이가 자기 친형한테 검사 강제시켰잖아요. 정신병 검사 강제시키다가 그게 범죄였어요. 검사를, 신체에 대한 검사를 강제하는 게 범죄거든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강제로 2주간 감금시키는 것, 이거 환자를 강제로 감금시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원칙이. CDC 가이드라인, 미국에서 나오는 CDC 가이드라인이 있고 WHO 전 세계적인 기준이 있고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코로나로 인해서 접촉이 됐을 때 격리를 해야 되는 사람을 밀접 접촉자라고 합니다. 밀접 접촉, 그냥 단순 접촉자는 격리 대상이 아닙니다. 밀접 접촉자가 격리 대상인데, 밀접 접촉자는 코로나 증상이 있는,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 환자와 1m 범위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했을 때를 밀접 접촉자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자가격리 대상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확진자와 호응을 했다거나 키스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자가격리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 당국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콜센터든 뭐 학교든 많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단순 접촉자로 분류해서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부만, 극히 일부만 지금처럼 15분 이상 밀접 접촉을 했다거나 신체 접촉을 직접 호응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자가격리를 시키고 검사를 시켰는데,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대다수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강제시키고 격리를 2주간 강제시키는 것은 나중에 강요죄로 엄중한, 저는 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원칙 없이 정치적인 박해를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질병은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칙을 왜 세웠습니까? 사랑제일교회 지금 폐쇄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뭐 이재명이든 박원순 꼬봉이든 자기들 폐쇄하고 싶으면 폐쇄를 해요. 그런데 시설 폐쇄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도 정부의 그 매뉴얼에 보면 시설을 폐쇄하더라도 소독약으로 소독하고 나서는 냄새 때문에 하루 정도 지나서 냄새 참을 수 있으면 바로 운영해도 된다. 이게 폐쇄시설 재개 기준입니다.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놓입니다. 예. 지금 그런데 이게 그 사랑제일교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문자를 받고 14일부터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고,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앰뷸런스를 가져 마이크를 가지고 와서 큰 소리를 떠들면서 인접 주변 사람 다 들을 수 있게끔 누구누구는 빨리 내려오시오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한다는데 참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점은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 국가가 70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나라인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국민으로서는 심히 참을 수 없는 어떤 모욕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전화도 해오고 하는데 참 국민 여러분, 그런 분들은 피해자입니다. 내가 왜 격리가 돼야 되는지 WHO 가이드라인, CDC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격리 대상자로 구분돼야 되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분명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격리 대상자가 아닌데 2주간 공무원의 직권 남용 때문에 격리가 됐는 것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인 책임을 최대한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체를 함부로 감금하는 게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 함부로 신체에 대한 검사를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잘 모른다고. 이때까지 15,500명 확진자 나왔을 때 당신들이 한 대로 해야 돼요. 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그 확진, 증상이 있는 코로나 확진 환자를 봐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보면은 의사는 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기준이 뭐냐 하면은 확진자와 접촉을 하더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를 쓴 상태였으면은 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원구 그 구청장이 했던 게 있죠. 거기에 구민들한테 마스크를 다 돌렸는데 그 동장이 확진자였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고 돌렸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주면서 신체 접촉까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도 안 했어요. 그 수천 명 이상의 노원 주민들이 확진자 동장에 의해서 마스크를 배분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직접적인 접촉을 가까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도 안 했습니다. 마스크를 썼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고 강제 검사를 하라느니 가서 방송을 하고 강제 격리를 강요하고 이것은 저는 범법 행위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문자 뒤에 그 자가 격리를 어겼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 가지고 어겼을 때는 1,000만 원 벌금을 낼 수도 있다 하는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죠. 예, 그게 협박입니다. 협박. 그게 협박이죠. 그러면은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행정기관이라는 사람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당신 깜빵 보내겠다, 격리하라. 그러면 공포를 느끼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격리당한 거에 대해서는 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질병을 질병답게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서 관리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까지 식당, 학교 이런 데서 했을 때, 병원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시설 재개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신들이 써놓은, 제가 여기에 매뉴얼 가져왔어요. 써놓은 매뉴얼대로 관리를 해야지 왜 이런 정치 코로나 방역을 하면서 자기의 임의적으로 국민을 핍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이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핑계로 8월 15일 날 우리 애국 국민들이 집회도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8월 17일은 임시 공휴일로 정해가지고요, 연휴에 휴가 가라고 쿠폰까지 국민 혈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80만 인파가 몰린다고 합니다. 휴가 당장 중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말대로 하면 그렇게 위험하다면서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위험하다면서요.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인 8월 15일 날 집회도 하면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서 국민들 개돼지로 알고 어떻게 휴가는 80만 명씩 몰립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 신문 보면은 온통 그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또 정호원 목사가 뭐 연단에 섰다, 예. 그 뭐 감염 수칙을 어기고 연단에 섰다 해가지고 뭐 대통령이 직접 뭐 구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병보석을 취소해야 된다, 뭐 이런 정말 참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통령이
문재인 저 정광훈 목사님 구속하라 이렇게 엄정히 하라 하니까 검찰이 그날 바로 구속하는 신청서를 보석 취소 신청서를 냈어요. 대통령이 명령하고 검사가 지금 바로 시행하고 이게 상권 분립 국가가 맞습니까? 검찰의 독립이 유지되는 국가가 맞습니까? 이낙연이와 문재인이 엄단하라 그런다고 법원 보고 보석 취소한 판사는 엄정해서 구속시켜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의 인신을. 이게 바로 사법권의 독립 침해고 사법농단입니다. 이런 정말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낙연이 그 대통령 뭐 후보를 하겠다는 자가 어떻게 국민의 인권에 대해서 상권 분립 정신도 모르고 법원을 겁박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지난번에 억울하게 구속된 거는 공직선거법이죠. 그냥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누구를 지지했다. 공직선거법하고 이거 무슨 관계 있습니까? 지금 그 공직선거법으로 억울하게 인신을 구속했던 것도 잘못된 건데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뭐 위법한 집회를 갔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인신을 막 저 사람 무조건 구속하라. 이거는 협박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 요번에 그 8.15 집회가 참 역사적인 집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요번에 정의로운 참 판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법원이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정말 참 무법천지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는데 그 중에도 아주 정의롭고 용기 있는 그러한 판결을 내려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게 참 자발적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유까지도 억압하려고 했던 이 정부의 이 방침을 갖다가 참 무산시킨 사례가 되겠는데 요번에 그 가능하게 된 그 과정도 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참 그래서 큰 일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8월 14일 밤 10시까지 국민 여러분들은 광화문 광장에 가면 체포되고 억압당하고 광화문 광장을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이런 계엄령 선포했을 때나 같은 광경을 보실 뻔했습니다. 이번 8월 15일 날 이런 극악한 일을 문재인 독재 정권이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고 초등학교만 나오면 판사가 알 수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거짓 방역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판사들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참 절망스럽더라고요. 정말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상식에 반한 그런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정말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판사들을 보면서 절망스러웠지만 절망하고 있을 때 밤 10시까지 이 양심을 찔려하던 판사분께서 8월 15일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정말 그 판결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8월 15일 날 광장에 나온 수많은 국민들이 불법이 아니게 되었고 정말 그 국민들이 국민으로서 표현의 자유, 기본권을 누리게 되었고 피라미 하나 들이지 않으려던 문재인의 극악한 그 부분들은 그 8월 30일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극악한 부분들이 완전히 봉쇄가 됐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간담을 졸이고 있을 겁니다. 그 광화문 광장을 메운 100만 명의 국민 누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파탄시키고 있고 국민들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눈물과 그 정말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열망이 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 집회를 금지시킨 획일적인 공산당 같은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8월 14일만 해도 2차례나 했고 그전에도 박원순의 광화문 일대를 획일적으로 금지시키는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 집회 결사의 헌법의 자유와 법원의 판사의 양심의 결정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을 저지르는 종로경찰서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과 그 서울시청 이런 공무원들 나중에 되면 당신들도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이 직권남용죄로
쇠고랑을 찾듯이 당신들도 쇠고랑을 찾는 날이 이런 식으로 하면 올 겁니다. 예. 8월 30일까지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보장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예. 판결문이 8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신청을 하면은 다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신청을 했는데 금지한 통고에 대해서 그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결정이 그래서 나왔는데 두 번이나 그랬죠. 두 번이나 나왔죠. 10명이 집회하는 예. 것도 가능했고 100명이 하는 것도 100명이 가능하고 하는 것도 3,000명이 하는 것도 가능하고 가능했고 이제 더 이상- 판례가 더 나왔죠. 이상 그렇게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100만 명의 국민들이 이 광장에 나왔는데 무슨 코로나 위험이 있었습니까? 예? 100만 명 국민들이 광장에 나오는 거하고 해수욕장에서 벚꽃 신체 접촉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위험합니까? 80만 명이 해수욕장에 밀집하는 거하고 요번에 참 한 가지 더 고무적인 것은 14일 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는 이 의사들이 그렇게 국회 앞에서 여의도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이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그 사건만 봐도 아 이거 허구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위험해서 금지한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한테 질병의 전문가인 의사들한테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그 8월 14일 날 낮 12시에 통보를 했죠. 다 의사들이 웃었습니다. 실내 밀폐된 공간, 대형 식당도 다 하면서 전철도 다 운행하면서 국민의 생명과도 같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의사 3만 명이 8월 14일 날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야외에서 집회하는 게 진짜 위험하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이 집회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부는 거짓됐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희한하죠. 3월 1일 전에는 갑자기 생기고 8월 15일 날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생기고 총선 전에 또 코로나. 이렇게 참 무슨 옛날에 과거 북풍 공작처럼 무슨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서 문재인이가 이제 하야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코로나로 이 국민들이 100만 명이 왜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눈물을 흘리면서 광장에 나왔을까는 말하지 않고 엄단하겠다. 얼마나 오만한 정권입니까? 정말 엄단을 당해야 됩니다. 문재인은. 예. 요번에 그 집회 키워드가 이 나라가 네 거냐? 예. 네 거냐였습니다. 네. 즉 주인들을 배제하고 이 나라가 자기들 것이냐 마구 지금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정권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들립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과 경찰 당국이 8.15 집회에 참여했다고 뭐 전담팀을 꾸렸다, 뭐 일부는 조사를 하겠다, 또 일부는 뭐 송파경찰서 연행대가 있고 뭐 신발을 던진 그 신발 투사도 현재까지 구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참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야 이거 나도 뭐 곧 조사하겠다고 통보 오지 않겠느냐 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집회를 서울 시내 전역의 모든 집회를 금한다고 한 게 헌법에 위반된 거다 하는 게 행정법원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방해당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집회를 방해당한 겁니다. 불법 시위에 참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집회를 방해한 사람이 오히려 국민을 엄단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법원의 판결문도 네 개나 있죠. 네 개나 있고 대한민국 헌법도 엄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결해서 애국 국민들은 가족처럼 하나가 돼서 끝까지 싸워서 집회를 방해한 서울시청 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정권의 개가 된 경찰을 반드시 우리가 처벌을 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억울하게 격리를 시키겠다고 통보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WHO, CDC 가이드라인 여기에 위배된 의무 없이 국민을 감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한 사람이 한 1억씩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아니면 여기 뭐 사랑제일교회 관할이 아마 성북구 보건소 같은데 이 성북구 보건소 직원들도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럼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말씀이죠. 법적 투쟁은 국민들의 기본권이죠. 헌법을 유린하고 정말 국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오늘 성명서를 지금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저항운동본부는 작년 5월부터 이 광화문 일대에 행동하는 우파 단체들이 50여 개 결성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명의로 성명서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대표이시죠? 예, 그러면은 이 성명서를 어떻게 누가 한번 우리 한번 그냥 전문가이시니까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그러면 지금부터 공동대표가 하는 게 맞습니다. 성명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 기본권 유린 방역 독재를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이용한 감염병 상식에 반한 정치 방역을 지속하여 오며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위협해 오다. 이제는 급기야 거짓 방역을 통하여 자유민주국가의 헌법조차 유린하는 방역 독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문재인 정권은 우한 중국 코로나 발생이 초기에 질병이 창궐하던 중국으로부터 유입 차단이 방역의 기본임에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친구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기막힌 친중 사대주의 조공 방역으로 박능우 복지부 장관이 2월 2일 오후 5시에 중국으로부터 입국 금지를 발표한 것을 2시간 만에 장관의 발표를 2시간 만에 장관의 일선에서 뒤집으면서 중국의 60만 명의 관광객과 유학생들의 무제한 입국을 허용하는 바람에 잠복기가 14일이면 2월 2일 날 막았더라면 2월 16일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없어야 됩니다. 2월 19일 날 대구 코로나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찰 수사가 필요하고 지금 중국 사람을 그렇게 환영하는 상황에서 2월 12일부터 서울 시내 광화문 시청 모든 광장을 닫아서 국민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국민 생명을 사망케 한 과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 이뿐 아니라 5월달 이태원발 수도권 2차 대유행, 1차 대구발 코로나는 친중 사대주의 조공 방역으로 발생한 것이고 2차 이태원발 수도권 2차 코로나 대참사는 야외, 안전한 야외는 정치 집회를 일체 금지시키고 위험한 실내 밀폐된 공간, 나이트클럽, 물류센터, 콜센터 등은 다 영업을 하게 해서 2차 수도권 대폭발이 일어났고 이러한 내용은 서울시의 그 코로나 증거 자료에 의하더라도 1627명의 확진자가 대부분 밀폐 실내된 공간에서 대량 확산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15,500명의 확진자 확산이 실내에서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째 광화문 시청 등의 안전한 야외 집회는 거짓으로 금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말살하고 틀어막고 억압하는데 악용하였다. 그러면서 감염병적으로는 훨씬 위험한 나이트클럽, 물류센터, 콜센터는 지금도 계속 영업을 보장하고 대형 공연장도 계속 영업을 보장하여서 코로나를 확산시킨 것이 실체 진실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종교 방역, 정치 방역으로 교회 탓, 또 특정 교회 탓, 특정 목사 탓 이렇게 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1, 20명의 사람이 모이는 거하고 관공서에 100명의 사람이 모이는 거하고 같은 사람인데 무엇이 다른가? 교회에서 1, 20명이 밥 먹는 것과 웬만한 식당에서 5, 60명이 실내에서 밥 먹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상식이 있다면 알 수 있는 것이다. 3.1절 대규모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탄 국민들의 집회를 코로나 거짓으로 집회 방해를 했던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는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건건 코로나 선거, 깜깜이 코로나 선거를 자행하더니 8.15 문정권 국가 판탄에 대해서 100만 국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자 또다시 해묵은 코로나 부품 같은 공작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국정농단, 헌정농단이다.
8.15 광복절날 대한민국 국민이 서울 시내에서 어떤 집회도 불가하다는 이 정말 그 계엄령과 같은 방역 독재는 헌법에 위반되고 법원에서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세 차례나 판결되었음에도 국민의 정치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고 이제는 오히려 국민을 고발하고 처벌 운운하는 독재 정권에서도 볼 수 없던 방역 독재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국민들에게도 강제 격리, 강제 검사라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아무런 정상이 없고 의무 없는 다수의 국민들에 대한 북풍 공작 같은 코로나 강제 검사, 직권 남용에 의한 강제 격리는 인권 유린의 행위이고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훗날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오페라의 유령 대형 공연에서는 확진자 배우가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3시간 동안 비말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던 8,500명의 관객들은 검사도 하지 않았고 격리 조치도 하지 않았음에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그 확진자가 그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는 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강요하고 검사를 강요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지금 현재 국민을 인신을 구속하는 이런 강제 격리, 강제 검사의 세계적인 코로나 자가 격리 기준인 정상 있는 확진자와 1m 거리 내에서 15분 이상 접촉하거나 직접 신체 접촉을 한 사람들인가? 광복절 집회나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이런 직접 신체 접촉을 하거나 1m 내에서 확진자와 15분 이상 마스크도 쓰지 않고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가격리를 강요하는 것은 강요죄이다. 그래서 8.15 집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평소 1만 건 정도 하던 검사를 2만 2천 건 정도로 대폭 늘려서 마치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코로나 진실 규명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문재인의 상식을 벗어난 정치 방역은 정말 이뿐 아니다. 6개월 동안 시청 앞에서 어떤 집회도 금지했던 박원순 문재인 정권이 박원순 분향소는 서울시청 앞에 대형으로 설치하면서 코로나 위험에도 아랑곳 없이 2만 명이 시청에서 집회를 하였다. 박원순 분향소 조문객 2만 명은 인조인간인가? 광주시장 이용섭은 2020년 5월 16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5.18 단체 민노총의 집회는 보장하면서 보수단체 고작 200명의 집회는 코로나를 핑계로 급박하면서 집회를 하면 고발하겠다는 이런 직권남용의 행위도 반드시 나중에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방역 독재를 핑계로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 정보를 강요하고 모든 국민의 출입을 보고하게 만드는 이런 북한과도 같은 이런 것들은 헌법에 있는 묵비권 기본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묵비권은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을 때는 국민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형사처벌에 있는 방역 기록서에 모든 일거수일투족 교회에 대한 예배를 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핸드폰 번호, 개인 신상 정보를 다 기록해서 국가에 제출하게 하는 이런 북한과 같은 이런 감시 제도는 분명히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헌법 위반 유린의 태도이다. 사랑제일교회 사건도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사건이다. 사랑제일교회는 원래 청와대 앞에 야외에서 집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한 야외에서 집회를 못 드리게 하고 실내 밀폐된 공간으로 밀어넣은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실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다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그 실내에 사랑제일교회를 밀어넣은 문재인 정권이 야외 안전한 예배를 야외에서 드리지 않고 안전한 야외 집회를 야외에서 하지 않고 실내로 밀어넣는 이런 방역의 정반대의 행위를 강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8.15 집회도 경찰들이 1m 안전거리도 못 두게 차벽을 치고 사람을 좁은 공간에 몰아넣어서 코로나 위험을 발생케 한 것도 엄중한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8월 15일 모든 정치 집회를 금지하였던 문재인 정권이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정해서 황금 연휴로 정해서 모든 국민이 휴가지로 떠나게 하는 그리고
부산의 해수욕장에는 80만 명이 모이게 하는 이런 일을 벌이면서 정치 집회는 위험하다는 이런 참 이율배반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행위, 야외에서 쿠폰을 국민 혈세로 뿌려